네, 안녕하세요. 방금 막 그 10번째 에피소드를 찍었는데, 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할 때랑, 그 다음에 낭독할 때, 필사할 때는 볼륨이, 그러니까 마이크 거리가 달라서 멀어지니까, 그게 사실 온전히 수면 ASMR로 소비하기에는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그게 이제 고민이다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본 게, 10번째 때마다, 그러니까 10부작이, 그러니까 컨텐츠 10개가 나올 때마다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그 마지막 찍은 곳까지 낭독만 쭉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좀 고안해 내가지고요. 그래서, 오로지 진짜 영상 전체가 일정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볼륨으로 끝까지 가는,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적은 것까지 낭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 네, 뭐 소설이죠. 아, 정말 이 이야기꾼들이란 유익하고 즐겁고 마음을 달래주는 무언가를 쓸 것이지, 땅속에 묻힌 속사정까지 모조리 파헤쳐 놓는다니까. 나는 정말 그들에게 글을 쓰지 못하게 하겠어.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잠기고, 그러고 나면 온갖 쓸데없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밀려들지. 정말이지 글을 못 쓰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아예 금지해버렸으면 좋겠다고. VF 오도옙스키 공작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4월 8일, 더없이 소중한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께. 저는 어제 저는 행복했습니다. 지나치게 행복했고 더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고집쟁이인 당신도 살면서 한 번은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저녁 8시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관청 일을 마치고 나면 한두 시간쯤 눈을 붙이기 좋아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나의 귀한 분. 촛불을 꺼내고 종이를 준비하고 펜촉을 다듬다가 문득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들어보았는데, 정말이지 제 심장이 이렇게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제가 무엇을 바랐는지, 이 조그만 가슴이 무엇을 바랐는지 알아차리신 겁니다. 보니 당신 창문의 커튼 한쪽 귀퉁이가 들려 봉선화 화분에 걸려 있더군요. 꼭 제가 그때 넌지시 말씀드린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고운 얼굴이 창가에서 얼핏 스친 것도 같았고, 당신도 그 작은 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당신도 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스러운 분, 그 고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눈이 밝았지요. 나의 귀한 분, 늙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군요. 나의 소중한 사람, 이제는 눈앞이 늘 어른어른합니다. 저녁에 조금만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좀 쓰고 나면 이튿날 아침에는 눈이 새빨개지고 눈물이 흘러서 남들 앞에서조차 민망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제 상상 속에서는 당신의 미소가 환히 빛났습니다. 천사 같은 분, 당신의 그 착하고 다정한 미소가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꼭 그때 제가 당신에게 입을 맞추었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렌카, 기억하십니까? 천사 같은 분, 아시나요? 네, 사랑스러운 분. 당신이 그곳에서 손가락을 들어 저를 살짝 나무라는 것처럼까지 보였습니다. 그랬나요?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 다음 편지에는 이 모든 것을 꼭 더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런데 바렌카, 당신의 커튼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낸 이 방법 어떻습니까? 아주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일을 하고 있든 잠자리에 들든 잠에서 깨어나든 이제는 당신도 그곳에서 저를 생각하고 저를 기억하고 있으며 또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커튼을 내리면 안녕히 주무세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고, 커튼을 올리면 좋은 아침이에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잘 주무셨나요? 또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몸은 어떠세요? 저는 창조주께 감사하게도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보셨습니까? 나의 사랑스러운 분, 얼마나 요령이 있게 생각해냈는지요. 이제 편지도 필요 없습니다. 제법 명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생각은 바로 제가 해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제가 이래는 제법이지요? 나의 소중한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밤 예상과 달리 아주 푹 잤고 그래서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새로 거처를 옮기고 나면 을에 잠이 잘 오지 않지요. 모든 것이 어딘가 제대로인 듯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듯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주 맑고 씩씩한 매처럼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상쾌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쩌면 이렇게 좋은지요. 나의 귀한 분. 이곳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귀고 공기는 봄의 향기를 내쉬며 온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도 그에 걸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봄다웠습니다. 오늘은 꽤나 기분 좋은 공상도 해보았는데 그 공상은 온통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렌카. 저는 당신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연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창조된 하늘의 작은 새에 비교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곧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바렌카. 걱정과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역시 하늘을 나는 새들의 근심 없고 순결한 행복을 부러워해야 한다고요. 그 뒤로도 모두 그와 비슷하고 그런 식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들을 서로 빗대어 보는 겁니다. 제게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렌카. 거기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의 귀한 분, 공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봄이라 생각도 모두 이렇게 즐겁고 날카롭고 기발해지며 부드러운 공상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적은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모두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책의 작가는 시구 속에서 똑같은 소망을 드러내며 이렇게 씁니다. 어째서 나는 새가 아닌가? 맹금이 아닌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다른 여러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것은 내버려 두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저는 아직 관청에 나갈 채비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그야말로 봄날의 작은 새처럼 방에서 날아나와 뜰을 지나가셨습니다. 어찌나 명랑해 보이시던지요. 당신을 바라보니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바렌카.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로 슬픔을 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압니다. 나의 귀한 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제법 평온해지셨고 건강도 조금은 나아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표도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착한 여인이죠, 바렌카. 바렌카. 당신이 지금 그분과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모든 것에 만족하고 계시는지 편지에 적어주세요. 표도라는 조금 잔소리가 많지요. 하지만 그런 것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바렌카. 하나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곳의 테레사에 관해서도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 여자도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편지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할지 무척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곳에 테레사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 여자는 착하고 온순하며 말없이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우리 집주인은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테레사를 걸레짝처럼 부려먹습니다. 아니,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제가 대체 어떤 속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요. 정말이지, 이 집이란. 전에는 제가 얼마나 세상과 담을 쌓고 조용히 살았는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얌전하고 고요하고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그런데 여기는 소음에 고함에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은 아직 모르시지요. 가령 길고 긴 복도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완전히 어둡고 지저분한 복도입니다. 오른쪽은 막힌 벽이고 왼쪽에는 또 문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꼭 여관의 방들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들을 하나씩 빌려 삽니다. 방 하나에 2명씩, 3명씩도 살고요. 질서 같은 건 묻지도 마세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 듯합니다. 다들 교양도 있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관리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 문학 쪽에 관계된 일을 한다더군요. 책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호메로스 이야기도 하고 브람베우스 이야기도 하고 그 밖에 그들이 말하는 여러 작가들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모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장교 2명도 사는데 그 사람들은 줄곧 카드놀이만 합니다. 해군 사관도 1명 살고 영국인 가정교사도 삽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의 귀한 분. 제가 당신을 좀 즐겁게 해드리지요. 다음 편지에서는 그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세세하게 말입니다. 우리 집주인은 아주 자그맣고 지저분한 노파인데 온종일 슬리퍼에 실내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루종일 테레사에게 고함을 질러댑니다. 저는 부엌에서 삽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부엌 바로 옆에 방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려야 할 것이 우리 부엌은 깨끗하고 밝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으로 아주 얌전한 구석방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엌이 창문 3개가 달린 큰 방인데 그 가로벽을 따라 칸막이가 하나 세워져 있어서 마치 방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정원 외의 방 하나라고나 할까요? 널찍하고 편하고 창문도 있고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편합니다. 자, 그곳이 바로 제 구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귀한 분, 여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다거나 무슨 수상적인 속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아니 부엌이라니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부엌 안 칸막이 뒤에 방에서 살기는 합니다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두와 떨어져 따로 조용조용 소리 없이 살아갑니다. 침대 하나 놓고 탁자 하나, 서랍장 하나, 의자 2개를 두고 성화도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방도 있겠지요. 어쩌면 훨씬 더 좋은 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편리함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오직 편리해서 한 것이니, 편리해서 한 것이니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창문은 뜰 건너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게다가 뜰이 좁아서 지나가다 슬쩍 당신을 보기만 해도 이 불쌍한 사람은 한결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게다가 방값도 더 싸고요. 여기서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방조차 식사를 포함하면 지폐로 35루블이나 합니다. 제 형편에는 맞지 않지요. 그런데 제 방은 지폐로 7루블이고 식사는 은화로 5루블입니다. 그러면 모두 24루블 59페이카쯤 됩니다. 전에는 꼭 30루블을 냈으니 그 대신 여러 가지를 아껴야 했지요. 차도 늘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와 설탕을 살 돈도 남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의 귀한 분, 차를 마시지 않는 것도 어쩐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라서 괜히 부끄럽지요. 남들 때문에 마시는 겁니다. 바렌카. 그저 겉모양을 갖추고 체면을 세우려고요. 저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 용돈이라고 해도 어쨌든 얼마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화도 한 켤레쯤 필요할 테고 옷까지도 필요하고 그러고 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제 봉급이란 게 전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벌써 몇 년째 이걸로 충분히 살아왔고요. 때때로 상여금도 나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나의 천사 같은 분. 제가 풍선화 화분 2개 하고 제라늄도 하나 샀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레세다도 좋아하십니까? 레세다도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시지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귀한 분, 제가 이런 방을 빌렸다고 해서 저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지는 마세요. 아닙니다. 오직 편리함 때문입니다. 저를 깬 것은 오직 그 편리함 뿐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나의 귀한 분,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씩 따로 떼어놓지요. 제게도 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해서 보기에는 파리 한 마리가 날겠지만 해도 저를 쓰러뜨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나의 귀한 분. 저도 제 앞가림은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제 성격도 굳세고 평온한 영혼을 지닌 사람에게 걸맞게 아주 확고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천사 같은 분. 당신께 거의 2장이나 되는 편지를 잔뜩 써버렸군요. 벌써 출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에 입 맞추며 나의 귀한 분. 저는 언제나 당신의 가장 낮은 종이자 가장 충실한 벗인 마카르 데브시킨으로 남겠습니다. 추신.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천사 같은 분. 가능한 한 자세히 답장을 써주세요. 그리고 바렌카. 이 편지와 함께 사탕 한 봉지도 보냅니다. 부디 맛있게 드세요. 제발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자, 그럼 정말 안녕히 계세요. 나의 귀한 분. 4월 8일
존경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께. 아시나요? 이러다가는 정말 당신과 크게 다투고 말 것 같아요. 맹세하건대 착한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저는 이제 당신의 선물을 받는 것조차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선물들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그것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까지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정말 아무것도요. 지금껏 당신이 제게 베풀어주신 그 모든 은혜조차 저는 갚을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화분들은 또 왜 보내신 거예요? 그래요. 봉선화야 그렇다 쳐도 제라늄은 대체 왜요? 제가 무심코 한마디만 해도 이를테면 그 제라늄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당신은 곧장 사버리시잖아요. 분명 비쌌을 텐데요. 꽃은 또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진홍빛 작은 십자가들 같아요. 이렇게 예쁜 제라늄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창문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어요. 바닥에는 긴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위에도 꽃을 더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다만 제가 제 돈을 좀 벌게 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표더라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이제 우리 방 꼭 낙원 같아요. 깨끗하고 환하고요. 그런데 사탕은 또 왜 보내셨어요? 정말이지 저는 편지를 읽자마자 곧 알아차렸어요. 당신에게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있다는 걸요. 낙원이니 봄이니 향기가 떠다니느니 새들이 지저귀이느니 이게 대체 뭔가, 혹시 시라도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니까요. 정말이지 당신 편지에는 시만 없을 뿐이에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부드러운 감정도 있고 장밋빛 공상도 있고 모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커튼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분들을 옮기다가 저절로 걸렸던 모양이에요. 자, 어떠세요? 아,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를 속이려고 당신 수입을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해 보이시든, 그래서 그 돈이 전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쓰이는 것처럼 보이려 하시든 제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세요. 당신이 저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를테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방을 빌리신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귀찮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비좁고 불편하기까지 하잖아요. 당신은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데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고요. 당신 봉급을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사실 수도 있을 텐데요. 표도라가 그러는데 전에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잘 지내셨다면서요. 설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건가요? 혼자서 궁핍하게 아무런 기쁨도 없이 다정한 벗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남의 집 한 구석을 빌려가며 말이에요. 아, 착한 벗이요. 당신이 너무 가엾어요. 적어도 건강만큼은 돌보세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눈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촛불 아래에서는 글을 쓰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시는 거예요? 당신이 관청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는 아마 윗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당신이 저를 아껴주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저도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마음이 무척 가벼웠죠. 표도라는 벌써부터 일을 하고 있었고 제게도 일거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비단을 사러 잠깐 다녀온 뒤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내내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즐거웠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온통 어두운 생각뿐이에요. 슬프고 가슴이 몹시 아파요. 아, 앞으로 제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제 운명은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게 괴로워요. 제게는 미래가 없고 앞으로 제게 무슨 일이 닥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는 것조차 무서워요. 그곳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 있어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둘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를 망쳐버린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저는 평생 울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날이 저물고 있어요. 이제 일을 해야 할 시간이네요. 당신께 쓰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요. 일을 기한에 맞춰 끝내야 하거든요. 서둘러야 해요. 물론 편지를 주고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덜 심심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왜 한 번도 우리에게 들르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이제는 가까이 사시잖아요. 가끔은 당신에게도 자유로운 시간이 생길 텐데요. 꼭 한번 들러주세요. 당신네 테레사를 보았어요. 몹시 아파 보이더군요. 가엾어서 20코페이카를 주었어요.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요.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꼭 모든 것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당신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과 별 탈 없이 잘 지냈는지도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알고 싶어요. 잊지 말고 꼭 써주세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커튼 귀퉁이를 접어둘게요. 일찍 주무세요. 어젯밤에는 자정까지 당신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마음이 울적하고 지루하고 슬프네요. 아마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파르바라 도브로셀로바. 존경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께. 그래요. 나의 귀한 분. 그래요. 나의 소중한 분. 아무래도 오늘은 이 불쌍한 늙은이에게 이런 날이 돌아올 운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당신은 저 같은 늙은이를 놀려버리셨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하지만 제 잘못이죠. 온전히 제 잘못입니다. 이 나이에 머리카락도 몇 가닥 남지 않은 주제의 연애 타령이니 그 은근한 암신이 하는 것에 빠져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나의 귀한 분, 사람이란 때때로 참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아이고 맙소사. 가끔은 대체 무슨 이야기까지 꺼내고 어디까지 흘러가 버리는지.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 결과가 대체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하찮은 꼴만 되어버리지요. 하느님께서 저를 그런 꼴에서 지켜주시기를. 저는요, 나의 귀한 분,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떠올리니 몹시 속상한 겁니다. 제가 당신께 그렇게 꾸며대고 어리석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 부끄럽고요. 오늘은 관청에도 아주 우쭐하고 멋을 부린 사람처럼 나갔습니다. 마음속이 얼마나 환하게 빛나던지요. 까닭도 없이 마음속에서 무슨 축제라도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즐거웠어요. 서류를 붙잡고 아주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다시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잿빛이고 어둑하고 똑같은 잉크 얼룩, 똑같은 책상과 서류들, 그리고 저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예전에 저 그대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제가 대체 무엇 때문에 페가수스에 올라탄 것처럼 들떠 있었단 말입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요. 햇빛이 잠깐 비치고 하늘이 푸르게 개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게다가 무슨 향기 타령입니까? 우리 집 뜰의 창문 밑에는 별별 것이 다 널려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감정 속에서도 길을 잃고 터무니없는 데까지 휩쓸려 가곤 하나 봅니다. 이건 다른 무엇 때문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지나치게 어리석게 달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거의 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머리까지 아파졌지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한꺼번에 겹친 모양입니다. 등에 찬바람이라도 맞았나 봅니다. 봄이 왔다고 좋아서는 이 바보가 얇은 외투를 입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귀한 분, 당신은 제 감정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쏟아낸 감정을 전혀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저를 움직였던 것은 아버지 같은 애정이었습니다. 오로지 순수한 아버지 같은 애정이었어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쓰라리게도 부모를 잃고 홀로 되었으니 제가 당신에게 친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저는 진심으로 깨끗한 마음에서 혈육의 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당신에게는 아주 먼 친척이나마 친척이고 속담대로 말하자면 키셀의 7번째 물 같은 먼 사이일지라도 그래도 친척은 친척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보호자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보다 먼저 보호와 지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배신과 모욕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의 귀한 분, 이 나이에 제가 시를 짓고 다닌다는 건 체면에 맞지 않습니다. 시라는 건 허튼 소리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시 따위를 지으면 매를 맞는다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나의 귀한 분. 그런데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은 왜 제게 편안함이니 안락함이니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귀한 분. 저는 투덜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 나이에 무슨 가타를 부리겠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호사를 부리겠습니까? 제가 백작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제 아버지도 귀족 신분이 아니셨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도 수입은 지금의 저것보다 적었습니다. 저는 응석바지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예전에 살던 집이 지금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낫기는 했습니다. 좀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지요. 나의 귀한 분. 물론 지금의 제 방도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즐겁고 원하신다면 더 다채롭다고도 할 수 있지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자꾸만 옛집이 그립습니다. 우리 늙은 사람들, 아니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래된 것에 마치 제 살붙이처럼 정이 들지요. 그 방은 말입니다. 아주 조그마했습니다. 벽은 뭐 이런 걸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벽이야 뭐 다른 벽들과 똑같은 벽이었지요. 중요한 건 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곳에서 지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 자꾸만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괴로운데도 추억은 어쩐지 즐겁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그때는 나빴던 일, 당시에는 속상해서 투덜거리기까지 했던 일들도 추억 속에서는 어쩐지 나쁜 것이 씻겨나가고 제 상상에는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바렌카. 저와 집주인 할머니 둘이서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요. 그 할머니도 이제는 슬픈 마음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좋은 분이셨고 방세도 비싸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가지 헝겊 조각을 모아 아주 기다란 뜨개바늘로 이불을 뜨곤 했습니다. 그것만 줄곧 하셨지요. 우리는 불도 함께 밝혔었기 때문에 한 탁자에 마주 앉아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마샤라는 손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데 지금쯤이면 13살쯤 되었겠군요. 어찌나 장난꾸러기에 명랑한 아이였는지 늘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이 함께 살았지요. 긴 겨울밤이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그러고는 각자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마샤가 심심해하지 않고 장난도 치지 않게 하려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뿐 아니라 제법 분별 있고 똑똑한 어른이라도 넋을 놓고 듣게 될 정도였습니다. 아니 저 자신도 말입니다.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앉아서 듣다 보면 이야기에 얼마나 빠져들었던지 하던 일조차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난꾸러기 꼬마는 생각에 잠겨서는 조그만 손으로 발그레한 뺨을 캐고 예쁜 입을 살짝 벌린 채 듣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면 할머니에게 바싹 달라붙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느새 촛불 심지가 길게 타버렸는지도 모르고 바깥에서 때때로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치고 폭풍눈이 휘몰아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참 좋았습니다. 바렌카. 그렇게 우리는 거의 2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저 역시 이런 일을 떠올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요. 벌써 땅거미가 지는 시간이니까요. 테레사는 무언가를 하느라 부산하고 저는 머리도 아프고 등도 조금 아픕니다. 게다가 생각마저 어딘가 이상해서 꼭 생각들도 함께 아픈 것만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슬프군요. 바렌카. 그런데 나의 귀한 분, 당신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을 찾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뜰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보고는 이것저것 캐물을 테고 그러면 말이 돌고 소문이 나겠지요. 우리 사이를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닙니다. 나의 천사 같은 분. 차라리 내일 저녁 기도 때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그 편이 더 신중하고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 탈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의 귀한 분, 제가 이런 편지를 썼다고 너무 나무라지는 마세요. 다시 읽어보니 저도 압니다. 전부 주소가 없군요. 저는 말입니다. 바렌카. 늙고 배운 것 없는 사람입니다. 젊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제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한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고백하건대 나의 귀한 분, 저는 무언가를 잘 묘사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지적하거나 비웃어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 압니다. 제가 괜히 좀 그럴듯하게 써보겠다고 나서면 결국 온갖 허튼 소리만 잔뜩 늘어놓게 된다는 것을요. 오늘 당신을 창가에서 보았습니다. 당신이 커튼을 내리는 것도 보았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안녕히 계세요. 바르발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의 사심 없는 벗 마카르 데브시킨. 주신 나의 귀한 분,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도 풍자 같은 것은 쓰지 않습니다. 남을 공연히 비웃고 다니기에는 저도 너무 늙었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그러다가는 저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러시아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고요. 4월 9일 존경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께. 아니, 제 버시자 은인이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어떻게 그렇게 토라지고 심술을 부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제게 화가 나신 건가요? 제가 자주 경솔하게 굴기는 하지만 당신이 제 말을 그렇게 날카로운 농담으로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의 나이나 성격을 두고 제가 감히 농담을 할 리 없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모두 제 경솔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 심심해서 그랬어요. 심심하면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당신도 편지에서 스스로 농담을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당신이 제게 불쾌해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 몹시 슬퍼졌습니다. 아니에요. 착한 버시자 은인이신 분. 제가 무정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저는 당신이 저를 악한 사람들의 박해와 증오로부터 구해주시며 제게 해주신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 기도가 하느님께 닿고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면 당신은 행복해지실 거예요. 네, 오늘은 뭐 이렇게 낭독만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10번씩 찍을 때마다 이렇게 낭독만 하는 것도 해서 아무튼 다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